암을 고칠 수 있다.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 죽음의 고통에 직면한 말기암 환자라면 솔깃할 만한 이야기죠. 실제 암을 치료해준다는 한의원이 있는데요. 약과 줄기세포 주사로 이뤄진 치료 비용이 수억에 달합니다. KBS 취재진이 소위 줄기세포 치료법의 실체를 확인해봤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박민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얼마 전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도 이 줄기세포 주사가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말기암까지 치료한다는 건 좀 믿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네, 최근 줄기세포 주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취재진에게도 줄기세포 관련한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왔었는데요. 네. 이런 취재를 제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 한의사와 한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박 기자가 직접 한의원을 찾아가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를 만난 거죠. 네, 실제로 맞습니다. 이런 암 치료를 권장하던가요? 네, 취재진이 직접 해당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들을 만나본 결과 한의사들은 먹는 약만으로도 암의 통증을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암까지도 완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문제가 됐던 줄기세포 주사 시술까지 권유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직접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암 치료로 입소문이 나 있다는 어느 한의사들을 만날 수 있다는 대형 한의원입니다. 상담 자리에 동석한 2명의 한의사 중 1명이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아니, 썩을 때는 아파요.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요. 저 동영상은 무슨 내용인가요? 네, 치료 과정을 찍었다는 영상입니다. 네. 저거에 이제 암토 빠지는 터널이거든요. 저거 100% 빼는 약이 있으니까. 며칠 뒤에 그 한의원을 다시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주사 치료를 소개합니다. 줄기세포 주사는 한의학 환자를 입혀줬고요. 활성화시켜서 좋은 세포를 만들 수 있게끔. 이제 본격적인 줄기세포 주사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대체 저 주사가 어떻게 유통되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들으셨습니까? 네, 취재진이 취재를 한 결과 해당 한의사는 이 줄기세포를 베트남에서 불법적으로 들여왔고 네. 이 줄기세포의 성분에 대해 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에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야기했을 때에는 몸에 있는 좋은 세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 주사다. 그리고 암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줄기세포 주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사용 범위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암 치료를 목적으로 쓰이는 줄기세포 주사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이런 식으로 자행되고 있는 시술은 사실상 불법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도 환자 입장에선 뭐라도 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이 주사가? 예, 이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상담 결과에 따라서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최소 2,5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 맞는 가격이기 때문에 최소 환자당 10번에서 많게는 15번까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네. 액수가 사실은 환자들이 부담하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엄청 나네요. 근데 환자라든지 유가족들이 이런 불법 시술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있겠죠. 네, 사실상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에 비춰보아서는 비이성적인 생각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기암 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네. 또한 대형 병원에서 더 이상의 시술 또는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판정까지 받게 되자 환자들과 유가족들은 마지막에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이런 불법적인 치료에까지 매달리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실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네, 해당 한의사는 자신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 외에도 집으로 찾아가서 직접 진료를 하거나 병원 근처의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면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한 말기암 환자 가족들은 호텔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60대 유방암 말기 환자의 가족입니다. 먹는 약을 복용하는 그 치료 과정을 들려줬는데요. 시키고 아들은 관계가 없어요. 왜? 네. 암이 나야 돼. 이거 땀꺼내 되겠어.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아프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치료를 이어갑니다. 동시에 그럼 60개를 먹어요? 100% 연장은 가능해요.
약을 조금씩 주면 어중간한 인내 살아요. 이 환자에게 베트남에서 가져왔다는 줄기세포 주사약에 직접 만든 알약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자신만만해하던 한의사는 당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장례식 끝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5번 안 받고, 안 받으니까 이제는, 이제 나중에,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치료를 강요하는 모습인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당 한의사는 암을 완치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수명을 마음대로 연장시켜 주길 수 있다는 호언장담까지 하는데요. 자신이 개발한 수면 연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최대 15년까지도 수명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직접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5년, 10년, 15년 사는 프로그램, 알떡하고 무슨 해가지고. 저희가 그럼 15년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수명을 마음대로 연장해 주는데 꼭 먹어야 한다는 약도 있다고 소개합니다. 혼자 먹는 약이 있어요. 약이 2가지가 있어요. 이런 약이 있고요. 이런 약이 있어요. 자체 개발했다는 이 알약만 한 달에 100만 원씩 추가로 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또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암을 치료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생명 연장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지요. 전문가 입장은 어떨까요?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를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이 한의사를 주시하고 있었다고요? 예, 이 해당 원장의 경우 이미 2003년도에도 비슷한 건으로 협회에 제보가 들어와서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고요. 본인이 말기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분들에게 근거 없는 치료, 비윤리적인 치료를 해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주사나 약으로 암을 치료하고 생명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 동료 한의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줄기세포라는 게 인체의 각종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를 말하는데요. 네. 이 세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현재 흔히 재생의료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분야에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단계고요. 암 치료에 있어서도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가 아직은 인정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한의사든 양의사든 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은 모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뉴스에 나왔지만 줄기세포를 떠나서 수명을 마음대로 연장해 줄 수 있다, 몇 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도저히 의료인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이고 반드시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는 이 줄기세포 치료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줄기세포 치료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줄기세포 치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어떤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인정받은 바가 없어서 네. 양방이든 한방이든 연구의 목적으로 어떤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서만 연구 목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목적이 아닌 어떤 치료 목적으로 실제로 한의사들이 이런 시술을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이 한의사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적법성 여부에 따라서 면허 취소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협회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된 회원에게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징계의 최대치가 보건복지부의 면허 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어떤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협회는 뉴스 보도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인 면허 정지를 요청하는 윤리위원회 징계를 이미 제소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도가 나간 이후에 보건당국에서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해당 구청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미 현장 조사에 나섰고 보건복지부도 이 수사기관과 함께 공조 체계를 이뤄서 피해 사실을 보다 빠르게 확인해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직접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실제로 봤더니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라든지 환자들의 마음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사실상 암 환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한 한의사들, 특히 일부 한의사들의 이런 행태에 따라서 암 환자들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해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특히 이런 일부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전체 한의사 세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런 협회 차원에서의 제재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민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